자, 수능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입니다. 넘사벽 문제가 되면 보통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인간의 객관 세계를 보지 못하는 능력치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1번 문제 요청이 들어왔는 가운데 또한 우리 넘사벽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하고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요거에 관련돼서 수능이 안 풀릴 때 이 방법 어때?에서 계속 이렇게 찍는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리다가 그럼에도 개념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 그죠? 자, 밑줄 친 seeing is not believing을 이제 찍는 방법은 제일 마지막에 요 얘기가 나왔네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든 제일 위에 나오든 빈칸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 빈칸은 결국에는 요약 문제고 전체적 이야기를 아우르는 거고, 그거는 보통 제일 마지막 요 부분에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 들어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문제를 읽었을 때 이게 어떤 내용의 함의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내공이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자, 이 얘기를 할게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들도 마찬가지고 고3도 마찬가지입니다. 고2가 이거 봐도 됩니다. 자, 그 넘사벽 문제에 보면 이겁니다. 우리의 기억은 객관적 사실이다 하고 우리의 기억은 주관적 왜곡이다. 자, 답 뭐예요? 하나, 둘, 셋. 이거죠. 이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잘 모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주장글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부분 못 알아먹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스키마의 제시는 잘 못 알아먹죠? 자, 그 다음에, 요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면, representation. 이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representation 말고 방금 했던 요, 이제, 기억이, 완전하지가 않다라는 이야기, 이제 주관적 왜곡이라는 얘기,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는 객관 사실을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요 세 가지. 자, 일단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레프레젠테이션이 뭔가 하면 이거 뭐 대표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표상입니다. 표상이 뭔가 하면 내가 그리는 해석된 세계입니다. 뇌 속에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본다고 합시다. 같은 영화를 지금 보고 있죠.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 보고 있는데 그 영화를 본 각자의 영화에 대한 감상이 다 다릅니다. 그럼 내가 이걸 갖다가 영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실제 생활이죠. 생활에 대한 나의 경험은 같은 걸 경험했다 하더라도 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각자가 그리는 우주, 그죠? 두뇌 속에서 드러나서 이제 해석되어지는 세상이 representation입니다. 세상을 그리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는 아까 객관 사실을 그대로 볼 수가 없고 그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억을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 객관적 기억은 기억이 아니라 주관적인 어떤 왜곡이며 그 왜곡이 시간에 따라서 공간적으로 주어지는 이때 가스라이팅에 관련돼서 또 변질이 됩니다. 뭐가? 기억이. 요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1번의 전체 내용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자, 왜냐하면 이건 고등학교 1학년 거고 고등학교 1학년에 관련돼서 해석서도 제가 이걸 갖다가 블로그에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블로그에서 올려놔도 이렇게 영상 보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요 몇 가지만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코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세상 사물을 갖다가 자, 이것도 보세요. 이제 우리가 객관 사물을 갖다가 받아들일 때는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감각기관 중에서 우리가 이제 시각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다, 먹어보다, 맛보다, 그죠? 이게 여러분 냄새도 맡아보다, 냄새도 보는 거 들어보다,
그리고 객관 사실 그대로 볼 수가 없다가 보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죠. 이게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보통 할 정도로 우리가 본다는 그 얘기가 꼭 보는 게 아니고 모든 감각기관에 수용하는 걸 다 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객관 사물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시각으로 본다면 볼 때 이 시각이 눈으로 통해서 내려갈 때는 이게 뭐죠? 어떤 화학 신경 자극으로 인한 전기 신호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 밖에 나오는 우리가 보는 이 객관 사실을 코딩을 하죠. 그걸 인코더라고 합니다. 인코딩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내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걸 내 머릿속에 들은 걸 디코딩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마치 뭐처럼 컴퓨터 용어처럼. 그러면 이 기억이 어떻게 되죠? 기억이 이제 화학신경 전기신호로 있는데, 그죠? 이 세포의 어떤 그 구성과 함께 이것이 기억이 이제 왜곡되고 시간에 따라 변질되면 리코드가 될 수 있죠. 코드가 된 것이, 그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린 주관적인 코딩을 해서 두뇌 속에 있다고 한다면, 맞죠? 그죠? 저는 이제 그 두뇌에 있다는 얘기보다는 왜 두뇌에 기억을 넣기에는 두뇌의 어떤 그 실체적인 그 자리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클라우드 개념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죠? 수능에서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학 시절 때 타임지를 보면서 그때 우리 뇌과학이 처음 나왔을 때 뇌 속에다가 기억을 집어넣을 건지 클라우드 개념을 할 건지 어떤 그때 갈리는 시점에서 그 기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오케이. 그걸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리코더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시면은, 리코더를 해요. 코딩을 하죠. 우리가 본 것을,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렌즈를 통해서. 그럼 이 렌즈는 무슨 메타포죠? 우리 몸에 있는 감각기관을 얘기하는 거겠죠? 특히 시각적인 얘기, 왜? 보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보는 것이 시각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대표적인 거죠. 이걸 우리가 뭐 하죠? 다시 재구성하는 거예요. 마치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 재구성한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리컨스트럭트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 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메모리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디오에 있는 그대로의 객관 세계를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성한 것을 봅니다. 구성했다는 말은 왜곡했다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컴퓨터 시대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영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수능에서 이거 많이 나옵니다. MP3 파일이죠. MP3 파일은 CD의 원음하고 좀 다릅니다. 좀 뭐랄까 CD의 원래의 원음은 이게 용량이 크죠. 이걸 좀 줄인 게 MP3 파일이고 MP3 파일은 좀 왜곡된 소리에서 우리가 20에서 2만 헤르츠만 듣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있는 잡음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없애고 좀 압축해서 파일을 좀 가볍게 해서 이제 처리한 그 어머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여기도 보세요. 그럼 우리 머리 속에 기억도 어떻게 합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보다는 아까 전기시로 인코딩을 했죠. 코딩을 하고 리코더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처럼 어떻게 해요? useful trait라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방식인데요.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저장하는데 그럼 이게 소위 말하는 옵티멀 이미지 컴프레션 알고리즘인 JPG 파일 같은 경우, 그죠? 그럼 기본적인 그 원음에 있는 원래에 있는 비트맵 이미지 파일보다는 이 JPG 파일이라고 압축 파일이 있습니다. 좀 원래의 색깔이나 그러니까 이게 4000에서 7000 앵스트롱인가요? 그 가시각형 영역에 있는 알고리즘 외의 어떤 뭐 빛깔이랄까요? 아까 MP3 파일처럼 이게 듣는 소리 파일처럼 JPG 파일도 어떤 기술에 있어서 그 전체적인 걸 다 표현하지 않고 일부만 축약을 해서 이미지를 갖다가 그 그림 파일이죠.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객관사부를 보지 못하고 이게 해석하는 세계인데 그 해석이라는 것이 전체 다가 아니죠. 우리 감각기관 자체도 아까 소리도 20에서 2만 헤르츠밖에 못 듣고 보는 것도 4000에서 7000 앵스트롱인가요? 물론 좀 여기서 약간 좀 벗어나는 분들도 있긴 해요. 원래 우리는 객관사물을 보지 못하고
그 감각기관의 어떤 한계와 그리고 뇌의 어떤 그 정보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또 가성비적으로 알라 그러면 약간 변질시켜서 왜곡시켜서 그 정보의 일부만 이제 마치 뭐처럼 이런 JPG 파일 같은 것처럼 말이죠. 라고 해서 현대 언어를 쓰는데 오히려 이걸 갖다가 못 알아먹을 가능성도 크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나오는 이제 representing the world에서 세상을 갖다가 보는데 그 보는 것을 어떻게 본다 그랬죠? 깊이 모르는 거죠. 나의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갖다가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추상적인 아이디나 피처를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되면 자, 요 표현 있죠. 요 표현이 한국말의 해석이 제가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추상적 생각과 특징으로 재현하는 것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희생하여 나온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거 여러분들 봐요. 요 문장을 외워가지고 식사하실 때 엄마한테, 아빠한테, 어머니, 아버지, 세상을 추상적 생각과 특징으로 재현하는 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을 희생하여 나오는 것이에요. 라고 하면, 아버지 식사하다가 뿜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죠? 자, 이게, 그러니까 이거 코스트를 희생이라고 했거든요. 요거.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왜 이런지 모르겠네. 그죠? 지금까지 했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은 객관 세계를 그대로 원본 파일 보듯이 못 본다. 뭔가 왜곡하고 축약하고 일부만 본다. 그 일부가 뭐예요? 코스트예요. 그럼 요거는 뭔가 하면 원본 파일에 대한 손실이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seeing the world, see A as B, A를 B로 보는데, as it is에서 is가 뭔가 하면, 이게 객관적 상태 그대로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The way they are. 이 뜻이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존재하는 방식, 그들이 사는 방식, 이런 뜻이잖아요. The way they are. 그들이 있는 그대로에. 그러면 세상이 is,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면, 그 원본 파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는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왜 좌측으로 보든 우측으로 보든 위쪽을 보든 아래쪽을 보든 간에 하나의 스탠스를 잡게 되면 다른 쪽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abstract 아이디어나 이제 피처 어떤 특징으로 이렇게 세상을 갖다가 보게 되면 당연히 원본 파일에 손상이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좀 더 의역을 한다면 우리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보다는 그 일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을 갖다가 내가 보게 되는 것이야. 표상을 갖게 되어서 어떤 특정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다른 쪽의 관점을 놓치게 되는 것이야.가 되죠. 그럼 우리는 세상을 그대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죠? assumption, 가정으로, motivation, 동기로, 그리고 과거의 경험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discovery, 발견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메모리도 사실은 다시 재구축되는 걸 리코디드가 되어서 편집된단 말이에요. 가스릿 당해가지고, 그죠? 뭘 통해서? 어떤 이런 추상적인 표상을 통해서 사실 이게 소위 말하는 playback like movie를 뒤로 돌리는 게 아니고, 그쵸? 그러면 eyewitness testimony에서 눈으로 직접 본 그에 대한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증언자가 나와서 증인이 나와서 내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는 걸 내가 봤단 말이에요. 라고 하는 그에 대한 법적인 우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든 정황이 논리적으로는 B를 가리키는데 어떤 사람이 A가 그랬다라고 내가 직접 봤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우위가 되는 거예요. 왜? 눈으로 직접 봤다던데. 그죠? 거기에 대한 증언 아닙니까? 이거를 사실은 과연 그럴까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못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보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내가 왔노라 보았노라 내가 똑바로 봤다니까인데 과연 그것이 일루전을 본 건지 그렇죠? 아니면 리얼리티를 본 건지 그건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편협되어 있으면 세상을 갖다가 똑바로 보지는 못하거든요. 똑바로 본다는 것 자체도 웃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능을 좀 오래 하다 보면 내가 겸손해진다고 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여러분 다 읽어보면 돼요. 그럼 당연히 우리의 메모리는 좀 모질해요.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즉, 세상에 대한 객관적 레프레젠테이션, 객관적 표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하려고 그러면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데, 이 100%를 다 알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죠. 자,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어떤 표상에 좀 못 미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담는 이유는 그래요. 우리 고3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만약에 넘사벽 문제 비슷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꼭 이런 이야기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컴퓨터 압축 파일로 비유를 하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걸로 비유법, 은유, 그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목격자의 증언이죠, 그죠? 내 눈으로 똑바로 봤다는 이런 얘기가 과연 이제 법적의 우위성을 갖다 지느냐. 실제로 그래가지고 범인이 아닌 사람이 몇십 년 동안 또 복역을 하고 나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이거는 해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제안 드리는 게 뭔가 하면 아니 저기 좀 해석을 왜 이렇게 해서 혼자 공부하도록 못하게끔 만들었죠, 그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죠? 아, 요번에 또 있는, 좀 괜찮겠지 싶은데 또 이러네, 그죠? 예. 자,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속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전번에 왜 사이언스가 과학, 아츠가 이게 예술이 아니고 사이언스가 이과, 아츠는 문과로 나온다고 내가 이건 좀 실망스럽다 이러면 해석이 잘 안 된다. 해석도 봐라 이상하잖아 라고 했는데 다음에 또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해서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얘기도 또 똑같이 희생하다는 표현으로 또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아이고, 이거 참, 좀, 예, 좀 그렇네요. 그죠? 좀 해석을,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갖고 왔다면 거기에 관련돼서 해석서를 좀 쌈박하게 이제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좀 희망과, 그렇죠? 좀 재미를 좀 얹어주는 해설을 좀 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왜 수능 문제가 참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거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왜 음모론을 얘기하잖아요. 해석을 갖다가 이상하게 해놓은 이유는 첫 번째, 이분들이 모른다. 근데 두 번째, 설마 모르겠느냐. 알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보고 공부하지 말아라는 어떤 하나의 음모론적으로 예, 한번 웃겨봤습니다. 네. 자, 21번. 그러면 해석하기 쉽겠죠. 우리 고3들도 이거 어때요? 혹시 이 얘기를 몰랐으면 괜찮았죠? 도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21번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끝.